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조은근입니다. 저는 지금 휴가 중이에요. 이제 이번 주 거의 다 끝났죠. 좋은 시기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휴가 중이신 분도 있고 한데 굉장히 지금 덥습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또 신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치매는 왜 심장 당뇨 쪽에서 치매를 얘기하나 하지만, 치매는 그런 거 없이 전 국민의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특히 당뇨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는 치매가 훨씬 더 걸리기 쉬워요. 그리고 치매를 제3형 당뇨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뇨랑도 관련이 깊고 하기 때문에 치매는 저희 그 당뇨나 심장 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좋은 논문도 있고 좋은 책도 제가 읽었기에 이걸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매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짧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에서 나오는 European Heart Journal 2023년 볼륨 44에 나오는 건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다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difiabl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Genetics for Targeted Prevention of Dementia에서 주로 치매가 어떤 치매가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겹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조절하면은 치매도 많이 예방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 리뷰 아티클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일반인도 다 읽을 수 있게 나온 책으로 치매라는 이름이 붙은 최신 번역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같이 좀 참조해서 했는데 보이시나요? 치매라는 책인데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김영사에서 나오고 번역한 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번역한 분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당뇨병 거뜬히 이겨내기 서울의학서적의 대표입니다. 강병철 선생인데 서울대 의대 나오셨고 소아과 전문의 하시다가 이제 캐나다로 다 정리하고 캐나다 가셔서 좋은 책을 번역 출판하고 또 본인의 책을 또 출판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좋은 책이 많습니다. 일반 의사용 책은 서울의학서적에서라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인용 서적은 뭘로 나오냐면은 꿈꿀 자유라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즈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나와요. 무슨 헬라 세레데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번역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처럼 생각하는데 저보다 사실 더 영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저는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굉장히 번역도 잘하시고 되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전혀 걸림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치매에 관심 있는 그 일반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이 치매거나 또 위험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면 치매에 대해서 과하게 공포스럽지도 않고, 과하게 터무니없이 낙관적이지도 않고, 담담하게 현재 이룩한 의학적 과학적 성과, 미래의 치매 치료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잘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컨텐츠는 이 두 가지에서 다 인용한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디멘치아라고 해서 디 플러스 멘치아라는 뜻인데,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의 뜻이죠. 아마 라틴어나 그릭일 것 같은데, 하여튼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의 정의는, 치매는 무슨 예를 들어서 당뇨처럼 당활수소 6.5% 이상이다, 혈압처럼 140에 90 이상이다, 그럴 때 하듯이 아주 명확한 숫자적인 또는 콜레스테롤처럼 이렇게 생화학적 표지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영상검사, 그다음에 행동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의사가 조합해서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게, 치매는 하나의 병이 아니라 뇌 기능을 손상시킨 여러 가지 병의 큰 뭉게구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의사가 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인지 영역에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그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불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인지 영역에 장애가 있으며 또 그 장애가 삶을 관리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될 텐데 요 5가지 인지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요 5가지 중에 기억이 있죠. 그다음에 언어 능력이 있고 어텐션하는 주의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지금이 어디이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구이고 지금이 어디이고 지금이 낮과 밤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진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5가지 중에 적어도 2가지 이상이 정상인과 다르게 많이 저하돼 있고 그런 저하가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 그러니까 홀로 삶을 살아가는 데 능력을 저해한다면 그걸 치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흔히 말하는 게 기억이죠. 그래서 기억이 깜빡깜빡 나가는 게 많죠. 그래서 단기 기억. 옛날 기억은 있는데 단기 기억. 좀 전에 뭐 할다가 까먹는 거. 이거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단기 기억상실증이 뭐냐면 술 마시고 필름 나가는 거죠.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이제 여기 그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해마가 말하자면 램 메모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공해서 하드디스크로 넘겨주는 게 해마인데 그 해마체가 온전치가 해마와 대뇌가의 링크가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망가지는 건 이제 술 마시고 블랙아웃 될 때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때 벌써 이제 조기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기억이 나가는 거 제일 많죠 이게. 그다음에 언어 능력이 약간 생각이 나는데 안 떠올라요. 자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이제 듣는 거가 좀 안 되는 것보다 이제 말하는 게 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주의력 상실하는 거죠. 무슨 말해놓고 또 까먹고, 무슨 일을 하는데 완전 잘못하고 있고, 이제 그런 주의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길 찾는 거라든가, 어디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치매인지 모르고 있다가 치매인지 아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전화가 와요. 겨우 전화가 와서 문을 못 열겠다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가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키를 누르는 그런 작동 방법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기억이 나간 거, 문제 해결 능력이 나간 거죠. 그다음에 진압력이라는 거는 선망 때도 나타나요. 선망을 치매라고 하죠. 일시적으로 이제 예를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깨어날 때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묻는 게 뭐냐면 뭐뭐 환자분 본인이 누구누구세요? 이름 말씀해 보세요. 이름 나 누군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엉뚱하게 대답하는 분들 많거든요. 선망이 있으면은 뭐 시골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장소를 물어봐도 모르고 시간 여기가 낮인가요? 밤인가요도 몰라요. 그다음에 치매 그 검사할 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지금 대통령이 누군가요? 또 어느 대통령 언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누군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진압력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2가지가 심각하게 떨어질 때 이제 이게 치매라고 얘기하고 그거 검사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보건소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가서 해주는 건데 치매 이제 인지능력 검사를 해가지고 뭐 만점이 32점인가 해서 뭐 20 몇 점 미만이면 우리가 그걸 약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검사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뭐 그려보라 뭐 사각형하고 삼각형 그려보라면 못 그리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치매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치매는 하나의 그 단일한 병이 아니라 이제 알츠하이머도 있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도 있고 뭐 에이즈성 치매도 있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하여튼 다 그걸 치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진단의 기준에서 치매 역학을 보게 되면은 60세기부터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 세계 인구 65세 이상 중에 3분의 1이 치매로 사망한다. 이제 여기서 전 세계라는 건 아마 그 리뷰 아티클을 보게 되면 유럽과 아메리카 같아. 선진 유럽. 그다음에 2050년에는 이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치매 인구가 1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거고,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1억 5천만 명. 근데 꼭 이제 그 나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알려진 지식으로만으로도 치매 발생의 40%는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 치매 10명 중 4명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반이 예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겁니다. 많은 부분이 심혈관 유전인지 위험인자하고 겹쳐요. 담배, 당뇨, 고혈압,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이 심장만 나쁘게 하는 건 아니라 나중에 치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절을 잘 해야죠. 그래서 심혈관 위험인자를 10% 정도만 감소시켜도 담배들 피게 하고 당뇨 조절 잘하고 혈압 조절 잘하면 2050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900만 건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아직 치매가 완전히 됐을 때는 치료하는 약은 없고 초기에 치료하는 약이 나왔죠, 얼마 전에. 근데 하여튼간에 예방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 볼까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질병 치매 치매청인 같은 거 이 자료인데 보면은 2010년에는 47만 명이었는데 이제 2016년엔 68만 명, 2020년엔 84만 명, 2030년에는 곧올 미래죠. 127만 명, 2040년에는 200만 명, 그다음에 2050년에는 약 270만 명의 치매를 앓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유병률이 전체 인구 65세 이상 10% 정도, 전체 인구가 65세 이상의 10% 정도였는데 이제 확 올라가서 나중에는 1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6명당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을 거라고 이제 우울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이제 고령화의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외국 보게 되면 선진 제국들 보게 되면 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왜냐면은 예방과 이런 거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봐요. 또는 심혈관 질환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비관적이지만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손도 안 쓰고 계속 이 추세대로 흘러간다면은 이제 아주 우울한 미래를 이제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젊은 사람도 적어서 일하는 사람은 적고 경제활동 인구가 적은데 돈을 쓰는 사람만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못 견디고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세금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노인들 봉양하다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불행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제 나이 되시는 분들 아직은 뭐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치매를 예방하는 걸 해야지 미래 세대, 후대에 대한 이제 배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치매 종류는 아직도 이게 치매는 계속 성장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분류가 맞을 수는 없고 나중에 또 바뀔 텐데, 지금은 일단 거칠게 얘기하면, 특히나 일반인용으로 얘기하면, 저도 치매에 대해서는 의사지만 일반인이죠. 전공이 아니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비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나누는데,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이 병을 발견한 그 의사의 이름이에요. 1907년에 51세 환자가 이 사람한테 왔는데, 알츠하이머 박사한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치매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치매라는 이제 병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부검도 했고.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박사는 자기가 이 병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래놓고 이제 겸손해서 자기 이름도 안 붙이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 후대에 다른 연구자가 이건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기술하고 체계를 세웠다 해서 알츠하이머 박사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꼭 거의 진단에 중요한 거는 이미지로 봤을 때 부검을 하거나, 부검을 하면 이미 사오니까 요즘 이제 MRI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걸 볼 수도 있는데, 그 뇌 안에 아밀로이드 펩타이드라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건 이제 우리가 때를 말하는 거죠. 때나 뭐 찌꺼기, 아밀로이드 플락이 존재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없이 치매가 증상이 왔을 때는 비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해서 혈관성 치매 또는 기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외국을 보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훨씬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이제 혈관성 치매가 많은데, 이것도 또 말이 많은 게, 실제로 알츠하이머로 생각했는데 알츠하이머가 아닌 아주 유사한 파킨슨 또는 뭐 루이 소체 아니면 또 레이크라는 또 레이큰가는 또 희한한 또 지금 발견되고 있는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병리학과 진단학이 발달할수록 치매도 같은 종류 치매가 아니라는 게 점점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지금의 단순한 분류이고, 이런 거 외워두시는 건 무의미하죠. 알츠하이머다, 비알츠하이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그 논문에 나온 건데, 디멘치아, 이제 디멘치아가 되면 뇌가 이렇게 쭈그러져요. 호도 안에, 이렇게 마른 포도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건 이렇게 꽉 찬 호도처럼 이게 건강한 뇌인데, 염증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실질이 사그라지고 쪼그라든 이제 뇌가 이제 치매 환자의 뇌이죠. 그 중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은 요런 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건데, 단백질 이름입니다. 요런 애들이 뭐냐면 폴딩이 돼가지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어디에 많이 붙냐면은 여기 뉴런이거든요. 뉴런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게 이 뉴런이 모여서 만든 게 뇌거든요. 이 뉴런 하나당 남한테 신호를 전달해주는 요 엑손이라는 건데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그리고 딱 하나 나와요. 이거 얼마나 길냐면 1m도 넘어요. 뇌에서 척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줄기가 1m가 넘고, 요건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다른 데서, 이 신호를 받아주는 다른 뉴런과 연결된 거죠. 이 뉴런은 또 다른 뉴런의 덴드라이트 연결돼 있고, 또 연결돼 있고, 또 연결돼 있고 해가지고, 이런 연결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시냅스의 숫자가 5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 뇌 안에. 얼마나 치매 연구가 힘들겠어요.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슈퍼컴도 못 당해요. 지금은 이 연결 같은 거를. 근데 이런 연결점에 얘가 붙어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붙어가지고 얘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전달하는 배선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에 쥐가 있는데 그 쥐가 배선을 다 갉아먹어서 아주 누전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신호 전달도 끊겨가지고 건물 전체가 망가지는 거, 배선이 망가지는 거, 이게 바로 뇌 배선이 망가지는 게 치매거든요. 이런 배선들이 다 끊기고 망가지고 하는데, 왜 증상이 늦게 나타나냐면은 뇌는 굉장히 훌륭한 자기 치료하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면 다른 쪽 경로를 택해. 그러니까 이쪽 배선이 망가지면 다른 쪽 우회로를 개발해가지고 그쪽으로 배선을 전달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을 하는데, 그게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한 신경 손상에서 생긴 것을 알츠하이머라 치매라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고전적으로 혈관이 좁아져서 그쪽으로 피가 못 가서 뻥뻥뻥뻥뻥뻥뻥 여기 괴사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대규모 출혈, 뇌출혈이죠. 이거는 뭐냐, 뇌졸중과 뇌출혈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뇌가 못 쓰게 돼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뇌 기능이 손상되는 것이 비알츠하이머성 치매 또는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증상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대로 약이 나오고 있고, 이건 이제 요거대로 나오는데, 지금 연구자들이 하면은 이 알츠하이머하고 넌 알츠하이머가 완전히 칼로 자른 듯이 구별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여기에 쓰는 약이 여기에 들을 수도 있고, 여기에 쓰는 약이 여기에 들을 수도 있고, 또 이거 위험한 짓 하는 사람도 이거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위험도 따로 왜 위험도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많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 치매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혈관성 치매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치매는 알츠하이머와 비알츠하이머로 나눈다. 그 다음에 그 특징은 이제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나온 치매 치료제, 아주 혁신적인 치매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셀을 제거하는 치매 치료제예요. 그랬더니 환자 증상이 좋아지더라. 진행을 안 했더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증상을 정지시키고 치료 가능성 있는 약이 개발이 된 거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치매의 원인은 뭐 DNA, 이건 내가 못 바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에이징, 나이예요. 그건 내가 못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유전은 못 바꾸죠. 나이도 못 바꿔요. 혈압 조절할 수 있죠. 당뇨병 조절할 수 있죠. 흡연 끊을 수 있죠. 비만, 살 뺄 수 있죠. 낮은 교육 정도, 사회에서 교육받으면 되죠. 평생 교육.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원인이 많은데, 이런 바꿀 수 있는 원인만 우리가 잘 컨트롤해도 10명 생길 치매를 6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데 대박이죠. 반이나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고 잘 실천해야겠어요. 유전적 요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전적 요인 중에 여러 가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알츠하이머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르피즘이라는 유전자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약 30개에서 40포인트 정도가 고기가 살짝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있을수록 치매가 더 잘 걸리는 거로 돼 있어요. 요즘은 다 해줘요. 그거 뭐 건강검진 비싼 거 하게 되면은 유전자 다양성 검사 많이 하잖아요. 뭐 호두를 피하세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당신은 무슨 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쓸데없는 거, 돈만 드는 거지만 이렇게 유용한 것도 있긴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아포이 단백질인데, 이건 꼭 해보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왜냐면 고지혈증에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아포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송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가 달려 있어야지 콜레스테롤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유전 약간씩 그 단백질이 좀 다르거든요. 아포E2, 아포E3, 아포E4가 있는데, 우리 와일드 타입이라는 거,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 약 70에서 80% 인구는 아포E3가 가장 많고, 이게 가장 좋아요. 고지혈증에도 이게 가장 좋고, 치매 예방에도 이게 가장 좋아요. 대부분 아포E3가 많은데,
가끔 아포이4라는 형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한테서 하나 받고 아버지한테서 하나 받으니까 한 쌍이잖아요. 그래서 아포이3, 아포이4도 있을 수 있고 아포이3, 아포이2도 있을 수 있고 아포이2, 2, 3, 3, 4, 4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씩 받으니까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건 아포이 4형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고 그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그게 두 개가 다 하필이면은 아포이 4가 있으면은 약 32배 정도 위험한 거로 돼 있어요. 누구에 비해서? 아포이 3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위험한 그런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도 아포이 4가 제일 높고요. 아포이 2가 많아도 이제 중성지방이 많이 높고 제거가 안 되는 그런 병이 있지만 치매에 있어서는 아포이 4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포이라는 건 이제 콜레스테롤 제거에 중요한데 뇌에서는 항염증 작용이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거를 신경세포에 붙으려고 그러는 거 안 붙여줘야 되는데 아포이4가 있다면 그런 그 스티키한 그런 끈적끈적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뉴런에 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포이4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플라크에 취약한 거로 돼 있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아포이4인 경우가 제일 가장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거 단백질 검사하자면 요즘 단백질 검사나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거 검진해서 해주는 데 있습니다. 요청하면 해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걱정되면은. 근데 이제 아포이4는 뭐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여튼 본인 좀 콜레스테롤이 이유 없이 좀 높거나 아니면 그렇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저희 병원에서는 못 해드립니다. 이게 검진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진하는 곳에 가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방 가능한 치매의 원인은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굉장히 여러 군데 이렇게 당뇨병은 다른 말하면 염증이에요. 염증. 당이 높다라는 거는 한쪽 측면을 본 거고 당뇨병의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기본적인 현상은 전신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있는 게 당뇨병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염증을 일으키죠. 그중에서 뇌 염증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산화물을 발생하고 또 고혈당 자체 때문에도 염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뇨병을 알면서 당하는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뇌의 하이폭시아, 그러니까 저산소를 유발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뇌가 더 나빠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있는데 뇌는 인슐린이 필요치 않습니다. 혈당을 위해서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그런 농도도 아니라 농도에 무관하게 거의 혈당을 가져가요, 뇌가. 왜냐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뇌가 만약에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을 흡수한다면 밥을 먹었을 땐 뇌가 당을 흡수하지만 밥을 안 먹게 되면 뇌도 죽죠. 왜냐면 인슐린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는 70mg, 50mg부터는 거의 일정하게 당을 흡수해요, 혈당이. 그러니까 이제 저혈당 증세가 이제 70 미만이면 이제 뇌가 느끼는 건데, 그 이상까지는 계속 평탄하게 흡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슐린 리셉터는 많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당 조절에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은 뇌지만, 뇌세포 안에 보게 되면은 인슐린 수용체가 많거든요. 특히나 어디 있냐면 해마체하고요, 이 안에 깊숙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알고 봤더니 인슐린이 뇌에서는 신경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재생시키고 또 신경 경로를 이렇게 잘 만들게 하고 특히나 어떤 지능이나 아니면 어떤 진압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옛날에 이제 뿌리는 인슐린이 한번 나왔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농도가 일정치 않게 들어가서 코로 뿌리는 건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혈당은 별로였는데 뇌 기능이 좋아졌다고 이제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뇌에서 인슐린은 또 색다른 일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당뇨병인 같은 경우는 뇌가 나빠진다는 건 뻔한 거죠.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 안 하고 뒀을 때는 약 47에서 73% 정도 전체 치매, 알츠하이머 또는 혈관성 치매가 다 증가합니다. 지금 제가 위에 나타낸 퍼센트는 전체 치매율이에요. 그리고 이건 알츠하이머로 나눠보나 혈관으로 나눠보나 다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거죠. 고혈압도 치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 치매 20% 증가하고 알츠하이머, 비알츠하이머로 나눠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요. 근데 혈압약을 잘 먹고 고혈압을 치료를 잘하게 되면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죠. 그래서 이건 동맥경화에 의한 손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흡연은 안 끼는 데가 없죠. 흡연을 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되게 난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안 끊고 항산화제를 먹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폐암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 끊지 않고 하는 모든 건강을 위한 행위는 완전히 모순된 행동입니다. 담배가 가장 나쁜데. 그러니까 담배 피게 되면 27에서 59% 상승 제일 높아요. 늦게라도 금연하게 되면 그 위험이 좀 경감되는 거겠고
왜 그러냐, 이제 왜 이게 치매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담배 포함된 신경 독성 물질이 흡연 때문에 이제 이게 손상되는 걸로 돼 있죠. 운동을 안 하는 거, 이제 영어로는 physical inactivity라고 나왔는데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40% 위험도 증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위험도가 오히려 40% 감소하죠. 운동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끔 고지혈증이 운동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막 운동 안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죠. 고지혈증은 병의 하나이고 전신이 다 건강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암을 예방하려도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죠? 균형 잡아야 되고 새로운 어떤 운동 그런 거는 또 새로 배워야 되고 밸런스, 근력, 조화로운 행동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온 뇌가 조화롭게 협업을 하면서 뇌를 다 써요. 그래서 운동이 신경계를 재구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밸런스도 잡고 그렇게 노인되니까 그렇게 운동 안 하면 뒤뚱뒤뚱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뉴런을 강화하고 혈관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죠. 그다음에 비만 마찬가지고 제일 흥미로운 건 교육 정도예요.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치매에 잘 걸려요. 여기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썼는데 국졸인 경우엔 국졸만인 경우엔 치매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약 100%가 2배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교육 정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가난과 거기에 따른 영양 상태와 그 사회적인 하층이라는 거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해요.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생물학적으로는 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교육을 낮게 받으면 자극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신경망을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사람을 사귀는 거,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뇌 신경망 구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국절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학습적인 자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예비능이라는 게 있어요. 코그니티브 리저브라고 그러는데 인지적 예비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치매에 잘 걸린다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고 왜 우리 개 보면은 우리 강훈련사 나오는 있잖아요. 걔는 걔는 나쁜 개는 없다. 아니야. 걔는 옳단가. 하여튼 그거 보게 되면은 그 개들이 노즈워킹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개랑 묶어두고 가만히 있는 개랑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노즈워킹 하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온 대뇌가 다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뭐 대조리 하더라도 잘 생기고 또 반대로 교육 정도 높은 사람이 갑자기 사회적 연결망에서 딱 떨어져 나갈 때 굉장히 치매에 취약한 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자극, 늘 만나고 새롭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거라는 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뇌 외상 받은 사람 또는 권투 선수, 뭐 이런 뇌 직업상 외상을 많이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고 돼 있죠. 왜냐면 10대 10일 낮아질 때마다 인지장애가 2배씩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청력을 담당하는 부분 여기거든. 여기에 또 이게 인지 능력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청력이 나쁘다는 건 청력 자체가 나빠서 자극도 늦게 들어가는 거고 잘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배우는 자극처럼 귀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이 인지를 하고 흥미로워야 되고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귀가 딱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멍해지죠. 우리 귀 막으면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면 예방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난청인데 큰일 났다 치매가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주위의 그런 자극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게 되면 열심히 뇌가 활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난청.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불안, 양극성 자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하면 치매가 안 생길 리가 없죠. 이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일종의 약들 벤조다이제펜인가 안정제를 많이 쓰이는 약을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치매 위험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과한음주. 과한음주는 치매에서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65세 이상의 치매거든요. 근데 과한음주는 조기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맨날 마시면 나중에 치매되지도 않고 이미 치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 보세요. 약간 치매 끼는 사람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음주는 기다려주지도 않는다. 이건 조기 치매다. 그 다음에 조기 치매를 무사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치매가 되는 건 뻔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답답한 게 우리 환자 중에 고지혈증 있고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있는데 당뇨 조절도 제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니까 과식하니까. 그 다음에 술 마시면서 안주 먹고 또 뭘 하면 그 배가 나오죠?
담배까지 펴요. 그러면 이 지금 10가지 우리가 조절 가능한 이 원인 중에서 12가지 그 사람은 당뇨 조절 잘 안 하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술 마시고 운동 부족에다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매될 일을 뻔히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modifiable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환자의 특성상 고치기 힘든 게 있어요. 얘는 비만, 그 다음에 흡연, 운동화남 이런 거 되게 고치기 힘들고 운동 안 하니까 당뇨병도 제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modifiable, 예방 가능한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예방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습관 정말 천지개벽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입맛하고 생활습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자기 몸에 대한 관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사실은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건 이론적이지만 실제로 환자가 처한 상황, 직업,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치매 예측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는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건데 10year absolute risk. 70세에서 80세 사이에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치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예측한 거예요. 보면은 이 바둑판 모양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나쁜 거고 녹색이 제일 좋은 건데 Y축은 아까 말씀드린 치매가 취약한 유전자형이 있어요. 그 유전자형을 8개에서 17개 갖고 있느냐, 18개에서 19개, 20개, 그 다음에 22개에서 31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높아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APOE 유전자 다양성에서 E22 갖고 있는 사람, E32 갖고 있는 사람에서 쭉 했을 때 E44가 제일 나쁘죠. 양친한테서 4를 갖고 있는 사람. 요것이 이제 하나의 파넬이고, 대전제가 뭐냐면 당뇨가 없고 담배 안 피고 그 다음에 교육을 높게 받았다. 그러니까 교육 정도가 높다는 사람은 한 패널이 있고, 당뇨가 있거나 담배를 피거나 교육 정도가 낮은 사람이 한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저를 한번 해본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피고 하이 에듀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E44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안 해봤는데 E44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33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전자 다양성에 따라서 4%, 5%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정도에 속할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거나, 담배 피우는 많죠. 당뇨가 있는 저희 환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로우 에듀케이션 아니라 쳐도 다이아베티스에 스모킹에 고지혈증까지 있어요. 그럼 E44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죠. 3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런 통계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검진을 좀 비싸게 받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치매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GWAS라는 건데, 이거 Genome Wide Assay 뭐라고 해서 요즘 다 옛날에 한판 검사하는데 수백만 원 정도 해서 한 사람의 유전자 다양성을 막 다 검사하는 거거든요. 한 판 검사하는데 한 수백만 원 했는데 요즘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병원 검진센터 같은 데 한번 가셔서 본인의 그 유전자를 GWAS로 해볼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해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본인의, 이런 거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끊어야겠죠. 자기가 E44면 담배 끊고 고지혈증 조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치매가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왜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치매를 조기 발견하면은, 그래서 빨리 치료하게 되면은 이렇게 치매 단계를 늦춰줄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건망증 단계에 이렇게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가시란 말이에요. 가셔서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더구나 요즘 약도 나왔단 말이에요. 조기에 쓸수록 좋다는 얘기죠, 약은. 치매 치료는 여태까지 이제 흔히 여러분들 들었던 아리셉트라는 약이 있어요. 레미닌 엑셀론. 동반 증상 완화제. 사실은 치료는 아니고 증상을 좀 완화하는 약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경과를 변화시켜주는 약은 아니에요. 그냥 증상 완화제인데 위안사만 먹는 거죠. 근데 먹어야 되죠. 왜냐면 불안 증상, 무기력 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먹으면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요 약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2가지 약이 지금 다 임상실험 성공해서 3상 성공했는데 이제 물론 부작용이 치명적으로 있대서 이제 그런 사람, 부작용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방법이 또 나오거든요. 아마 APOE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다른 약을 써야겠죠. 아밀라이드 베타 표적 항체가 나왔어요. 요새는 면역의 시대예요.
암도 면역 치료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다 면역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는 단백질을 항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서 걔를 죽여버리면은 뇌 염증이 가라앉고 따라서 뇌 파괴가 더 진행하지 않고 따라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가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맥 주사로 한 달에 한 번 맞고 뭐 이런 거 했더니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어지고 증상이 호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릴리 노보노디스크를 이제 하필이면 다 인슐린 만드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노보노디스크에서 레카네맙이라고 맙자가 붙으면 항체란 뜻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도난의 맙은 릴리에서 나왔는데 뭐 32% 정도 진행을 막았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거죠. 더구나 이 약이 상용화되고 좋아져서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은 치매가 올 때 조기 인지장애 때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치매 안 걸리고 관리하면서 살 수 있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를 지금 이제 불치에 막 비극적인 병으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약만 먹으면 평생 관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마찬가지로 당뇨도 그 약만 먹고 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잘만 치료하면은. 앞으로도 조기 발견이 되게 되고 조기 발견에 여러 진단 툴이 개발되고 또 이런 좋은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조기 발견해서 더 이상 지금처럼 부모가 힘들고 부모는 힘들지 않죠. 치매이기 때문에. 근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정신이 났을 때는. 그 다음에 그 부양하는 가족들이 갈등 생기고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된 이런 일을 서로 협조하고 서로 개인이 잘 관리하고 정부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 하고 하면은 이제 예방될 수 있는 사회가 올 거예요. 지금 치매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전 세계 모든 예산 암하고 심혈관 질환에 돼 있거든요. 근데 치매는 되게 적게 써요. 그 위중암에 비해서 연구비나 국책과제로 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다음으로 심하기 때문에 국책과제에서 치매 연구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의료보험이라든가 정책적인 걸 통해서 치매 환자를 잘 서포트하고 가족들이 치매 때문에 분쇄되지 않게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이런 게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레카네맙, 도마네맙은 우리나라 아직 허가 안 됐는데 허가는 되는데 보험은 힘들지 몰라요. 왜냐면 미국에서 개발된 그 약가가 3,600만 원이 1년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허가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재정이 빵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험급여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봐야죠. 그래서 조기에 써서 좋다면은 그 비용대 효과가 훨씬 좋다면은 정책당국자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개괄적으로 빨리빨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치매 예방할 수 있어요. 40% 정도는. 그리고 그런 고위험군은 더욱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고위험군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더욱더 예방적인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담배, 과음,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거 다 안 오게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환자라면은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한간에 무슨 고혈압은 약이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나빠진다고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혈압약을 먹으면은 콩팥이 나빠진다는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혈압약을 먹어야지 콩팥이 좋아지고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지 뇌졸중과 심장병이 좋아지고 당뇨병 약을 먹어야지 합병증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고 나중에 궁극의 합병증인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신뢰가 가지 않는 이상한 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